모든 생명은 이제 옳다. 이 말을 어디다가 가져다 쓸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옳은가? 누구하고도 이제 비교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열등감을 갖지도 않고 어떤 유일무이한 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의 저자 정철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과학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굴드가 완전히 이제 바꾸게 줬고, 그를 통해서 과학을 좀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됐었어요. 과학이 단순히 이제 암기해야 할 불변의 진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자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과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런 렌즈를 어쨌든 나한테 장착하는 거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 갖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굴드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쨌든 굴드의 생명 이야기, 생명론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굴드를 어쨌든 선택했던 것 같고, 굴드가 제시해주고 있는 그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에서는 각자의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각자의 길들을,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척도로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제 옳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어디다가 가져다 쓸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모든 생명은 옳으니까 나도 옳다,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잖아요. 나 자신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이것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모든 존재를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잘 나 자신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은 옳은가? 누구하고도 이제 비교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열등감을 갖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뭐 자반심을 갖지도 않는 그런 어떤 유일무이한 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윤리적 지침으로 이런 모든 존재는 옳다라는 말을 좀 사용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뭐 증명을 하면서 모두에게 위안과 안락함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완전성은 생명이 존재하는 모습이자 생명이 존재하는 어떤 형식, 굴드가 그려내는 생명의 이제 역사나 그 생명의 진화의 모습에서는 결핍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왠지 불완전하고 어설프고 뭔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창조의 발판으로 전환한 힘을 이제 생명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불완전함을 어떤 이제 창조의 도약대로 삼으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그럼으로써만 이제 존재해 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연성이죠. 그동안 생명의 역사는 너무 자연 선택이라는 그 하나의 법칙으로만 쭉 이제 기술된 진화사를 쓰고 있었는데, 굴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장, 생명의 역사의 장은 그 자연 선택의 힘뿐만이 아니라, 굴드는 여기서 뭐 생명의 내재적 힘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의 충돌로서 외부의 힘과 생명 어떤 내부의 힘이 부딪히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진화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연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연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굳이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나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일어나도 되는 사건들이 일어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우리 삶이 정말 이런 우연적인 것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경이로운 거다. 과학은 그러니까 다른 여타 학문들하고 비슷하게 이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던질 때 당연히 그 사람의 관점이나 그 질문의 전제들이 있겠죠. 이론 자체가
그 과학자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반증되고 뭐 확증된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보다는 그 이론이 나에게 어떤 세계를 던져주고 나에게 어떤 관점과 비전을 던져주는지가 사실 중요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굴드의 단속 평형설이라는 이제 이론.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습관을 바꿀 때 그걸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지 그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거에 확 끊고 그것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비롯한 생명은 변화에 매우 저항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로운 단계로 안착시키는 그런 평형 단계로 안착시키는 그런 기간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어쨌든 일거에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안정시키는 되게 오랜 기간들이 어쨌든 필요한 거죠. 이게 굴드가 얘기하는 단속 평형설이에요. 이거를 그 이론을 가져와서 우리 일상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굴드의 후반부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굴드가 과학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사실은 이제 노력한 게 이 원고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굴드의 과학 이론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 좀 써먹어 보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